자, 해독의 앤서니 윌리엄 저자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의 목록. 지금까지 소개한 위험물질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다음은 대표적인 트러블 메이커를 정리한 목록이다. 트러블 메이커는 적극적으로 해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들이다. 각 트러블 메이커의 노출 경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몸에서 배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간소생법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간소생법.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성 노폐물, 거대 세포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 2형,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 6, 7, 8형 여러 변종. 이 다양한 것들이 참 바이러스학에 대한 대단한 연구가 이루어진 참 학자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세계적으로 쌀러리 조사본을 했는데 이런 해서 치료물의 속수무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난치병을 도우면서 일하고 있는 앤서니 윌리엄.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HHV 9, 10, 11, 12, 13, 14, 15, 16 여러가지 변종들, 또 30종이 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리고 60종이 넘는 앱사인 바이러스 EBV 변종, 대부분 미발견되어 있는데, 또 이 헤르페스 계열 바이러스라는 노폐물, 부산물로서 신경도, 피부도 바이러스의 사체 등 이런 것들이 독성 전금속으로서 알루미늄, 카드뮴, 수은, 비소, 구리, 니켈, 바리움, 유독성 칼슘, 이런 것들이 독성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엄청나겠네요. 의약품은 어떤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의약품 중에는 반대의 경우도 많다. 그 의약품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가하다 복용은 간에 부담을 준다는 것, 여러 의사가 협진하지 않고 각각 같은 환자에게 처방한 또는 환자 본인의 일반 의약품으로 자가 처방해서 한꺼번에 먹는 여러 약이 간을 비롯해서 장기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잡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을 평생 안 먹고 새로도 먹을 거리와 식소 공급망의 특성상 몸속에 의약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독을 하면은 예전에 몸속으로 들어간 묵은 의약품은 바로 배출되기 시작한다. 현재의 주치의가 약물 치료를 지시했다면 물론 그것도 따라도 좋다. 다만 여기서 예전에 복용한 약 때문에 몸속에 남은 잔여물을 빼는데 집중하도록 하자. 알코올, 소염제, 호르몬 치료제, 기분 전환용 마약, 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 항생제, 생물제제, 아편양제제, 항우울제, 혈압 조절약, 처방 암페타민, 수면제, 피임약, 스타틴, 갑상선약, 스테로이드 등등등. 일상에 침투한 화학약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에우로졸 캔에 담긴 분사형 방향제, 코롱 에프드 쉐이브, 일반 세제, 일반 연모제, 일반 세틱세제, 섬유 유연제, 건조기용 종이 섬유 유연제, 일반 화장품, 합성 향기가 첨가된 바디로션, 크림, 미스터, 비누, 채취 제거제, 합성 향기가 첨가된 샴푸, 컨디셔너, 젤 등의 헤어 제품, 드라이 클리닝 약품, 헤어 스프레이, 손볼톱이 바르는 제품, 향수, 플러그형 방향제, 향초, 인공 선텐용 스프레이, 분사형 방향제와 미스터, 델컴 파우더, 분말형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일상에 침투하는 화학약품들이. 그리고 박테리아 또 기타 미생물에 대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 또 대장균, 식품 매개 독소, 식중독균에 다 포함되는 이런 독성물질, 페트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고균, 곰팡이균, 50종이 넘는 연수장 고균 변종, 또 기생충, 살모넬라균, 포도상 고교, 이런 게 있네요. 또 뇌를 공격하는 화학약품 어떤 것일까? 화학비료, 불소, 살충제, 모든 종류의 매연, 염소, 살균제,
살충, 살유충제, DDT, 제초제, 기타 해충 제거용 화학약품, 얘를 공격한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카페 처리, 디젤 연료, 엔진 오일과 기름때, 가스 그릴 레인지 오븐, 또 등유, 라이터 가스에 페인트 신어, 화학용매 용액 작용제, 다이옥신, 배기가스, 휘발유, 레커, 페인트, 플라스틱. 트러블 메이커 음식으로는 건강을 방해하는 트러블 메이커 음식의 완전한 목록과 이런 음식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지에 대해서 7장에서 살펴보자. 그리고 감정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유독성 아드레날린은 감정 자체는 절대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부신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렇게 자극된 부신은 몸을 갉아먹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런 일이 빈번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건강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장의 다른 트러블 메이커에 이미 취약한 체질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아드레날린에 내재된 이 면역 체계 관련 요인 때문에 과도한 아드레날린의 반복적인 장기적인 분비는 바이러스 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우리는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자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트라우마로 반드시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해독으로 힘을 얻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면 된다. 감정과 치유에 관한 통찰력을 하고 싶다면 또 다른 장을 더 공부를 해보자. 학대, 무시, 배신, 신뢰 깨지고 계성되는 실망과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극한 또 운동들, 가족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믿었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거, 시련, 구박받고 배면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무신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실현되지 않은 약속, 이런 것들. 그리고 방사선은 비행기행, 휴대전화기를 비롯한 전자기기, 과거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 또 CT 촬영, 물과 먹을거리 공급망, MRI, 페트 촬영, 엑스레이 등등. 트러블 메이커는 아스파탐 인공 감미료, 구연산, 포르말데히드, MSG, 천연 인공 착착력, 영양효모, 보존제, 알코올 등과 빗물 노출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대기에서 일어나는 결로 현상, 빗물, 비행기 우운에서도 많이 나온다. 구름에서 빗물 노출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그렇네요. 그래서 내 삶을 되찾을 시간이다. 이제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배출하는지도 알고 쉽지 않은가?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우리 몸은 우리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도 독소를 배출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긴 했지만 해독을 하고 쉽지 않거나 식단을 바꿀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새로운 힘, 새로운 트러블 메이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힘은 얻었을 것이다. 실외 대기 오염처럼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긴 하지만 개개인이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자연 가꾸기 등등으로 사용하지 않기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책을 찾아서 또 읽도록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삶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독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